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역사 중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의 고대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의 만주 지역에 자리를 잡고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신화는 드라마와 책으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신라를 세운 박격거세는 알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신화는 동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고 신화를 보면 오랜 옛날 하늘과 땅이 하나였던 시절에 반고가 태어나 하늘과 땅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탱하는 기둥인 거인이 됐다고 합니다. 반고가 죽으면서 그의 몸은 해, 달, 별, 산, 강 등이 됐고 이로 인해 중국 역사가 시작됩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는 어떨까요? 전쟁의 신 아레스는 인간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아들 중 한 명인 로물루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나라를 세웠고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이처럼 건국 신화는 한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신화는 단순히 상상력을 통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신화를 통해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단결력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어떤 문화를 형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반도에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섰는데요. 그중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삼국시대를 열었습니다. 먼저 고구려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원전 37년 주몽이란 사람이 한반도에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5세기 고구려의 제19대 왕인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는 현재 중국의 만주와 요동지방, 남쪽으로는 한강 이남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라를 세운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옮겨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평야지대로 진출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싸우면서 용맹하고 강인한 국가로 성장해 갔는데요.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광개토 대왕 릉비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이곳에서 광개토 대왕 릉비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광개토 대왕 릉비는 중국 지린성에 있지만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높이 6.39m의 긴 바위 표면에는 1775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새겨진 글자를 비문이라고 합니다. 4개의 바위면에 새겨진 비문에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광개토 대왕의 영토 정복 활동, 그리고 광개토 대왕 릉비를 지키는 사람인 수묘인에 관한 규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릉비는 역사적 진실을 말해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는데요. 중국 지린성의 모용총에서 발견된 벽화 수렵도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타며 사슴과 호랑이를 사냥하는 모습에서 역동적인 고구려인의 용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인데요. 기원전 18년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강 근처 위례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늦게 나라를 세웠지만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발전했는데요. 도읍지가 한강 근처여서 농사를 짓는 데 편리했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좋아 일찍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제는 4세기에 중국, 일본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며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특히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일본 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의 역사서에는 일본의 태자에게 유교의 경전을 가르쳐준 스승으로 아직기와 왕인이라는 인물이 기록돼 있는데요. 근초고왕의 명령으로 일본에 건너간 두 사람은 일본인들에게 천자문과 논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백제는 이후에도 유교 경전과 천문, 의학, 음악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 일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칠지도는 근초고왕 때 백제가 일본에게 선물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칠지도는 칼 주변에 7개의 가지가 붙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칼의 뒷부분에는 백제의 왕세자가 일본의 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또한 백제 관음상은 백제의 조각이 일본 조각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백제 관음상은 현재 일본 나라현에 있는 절인 호류지에 보관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백제와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인 금동대향로와 금제장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동대향로는 7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향로의 화려한 모습에서 백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력과 섬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금제장식은 왕과 왕비의 왕관에 달려있는 장식품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백제의 제25대 왕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에서 발견됐는데요.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장식품을 통해 당시 백제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장신구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의 마지막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삼국 중 먼저 세워졌지만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현재의 한반도 동남부의 나라를 세운 신라는 935년 멸망하기 전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한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신라의 역사는 100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했던 왕조들 중 하나일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6세기 무렵 백제의 진흥왕은 화랑도를 통해 인재를 길러냈는데요. 화랑도란 화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조직으로 화랑은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를 뜻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랑도는 젊은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적, 군사적, 사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화랑도는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뒤 백제의 한강 하류까지 빼앗으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한강 주변의 땅을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며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676년, 신라는 마침내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뤘는데요. 현재의 경주인 설화벌을 수도로 삼고 더욱 크게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고람 등이 있는데요.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기구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첨성대를 통해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농사 시기를 결정하는 등 첨성대는 신라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라는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정하고 발전시켰는데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고람 등을 만들어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제도의 한계와 지배층의 사치로 백성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통일신라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의 삼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를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과 더불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발해인데요. 바다 동쪽의 큰 나라라는 뜻을 가진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대조영이란 사람이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인데요. 698년에 세워져 926년에 멸망하기까지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고구려의 씩씩하고 용맹한 정신을 이어받은 발해인들은 꾸준히 영토를 확장했고 9세기에는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중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